사실상 승부가 났다. 어떤 승부가 나느냐? 네, 바로 정권 교체에 대한 승부가 어느 정도는 판가름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일단 기자회견 오늘 아침 8시 아주 그야말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거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생중계를 저는 뭐 이렇게 가급적 외부에서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행사는 가급적 모두 중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스텝 여러 사람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8시에도 정말 사실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 아주 출근길에 바로 또 막 동선을 바꾸고 평소보다도 더 막 불이 나게 해서 생중계 하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좀 중계를 했습니다만은 네, 말씀 중에 우리 테니스 용님이 또 이렇게 큰 정성을 또 보내주셨네요. 네. 미국에서도 참, 이 $100 정도면은 이게 큰 돈입니다, 사실은. 네. 저도 뭐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다 했습니다만은, 예, 아주 테니스 형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고, 예, 조원진 그 후보를 지지합니다. 깨끗한 정치인, 패기 있는 정치인, 국가관이 확실한 대통령입니다. 네, 조원진 후보를 아주 열성적으로 지지를 하시는 우리 테니스 형님이 미국에서 또 이렇게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오늘 아침이죠. 예, 8시에 긴급 기자회견. 일단 여러분들께 주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혁과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통합정부는 통합정부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협치와 협업의 원칙 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회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8시에 시작된 저렇게 긴급 기자회견, 단일화가 타결이 됐다. 그러고 타결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인수위부터 함께 하겠다. 공동정부를 세우고 더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예,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죠. 인수위부터 적극 참여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채우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이 단점이라고 했던 부분은 또 윤석열 후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겠네라고 많은 부분에서 더 안도하는 그런 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단일화가 결렬 거의 뭐 구분응선까지 결렬까지 갔다가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난 막전막후 그야말로 어떤 007 가방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007 여방에는 뭐 우리 요즘에는 007 영화 뜨합니다마는 막 반전에 또 뭐 역전극이 펼쳐지고 최종 대반전으로 깜짝 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007 영화를 뺨치는 어제 상황을 제가 간략해서 요약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TV 토론이 8시부터 시작됐죠. 거기에 9시쯤에 자, 이 두 사람의 그 대리인 사실상 전권을 준 전권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윤 쪽에서는 장제원, 여러분 뭐 얼굴 보면 아시죠? 그 다음에 안 쪽에서는 이태규, 네, 안철수 당에는 현역 의원이 3명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이태규, 서울 항공대학을 나온 이 사람인데요. 네. 바로 어제 9시쯤에 서울 모처에서 만나서 한참 TV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그러니까 9시쯤에 두 사람이 만났던 거죠. 그러고 이제 이른바 비밀 협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을 넘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TV 토론이 끝나면은 바로 어디에서든지 두 후보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전 투표 전에 마지막 기회다. 이걸 놓치면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절박함, 이런 공감대, 후보 간 회동이 필요한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직후 10시죠. 10시쯤에 바로 장제원은 윤석열에게, 이태규는 안철수에게 일단 만나십시오. 오늘 지나면은 이거 시간이 이제 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가겠다라고 그러면은 10시에 지난 다음에 뭐 술집을 합니까? 무슨 카페를 합니까? 이미 다 이제 모든 게 영업시간이 끝난 상황이니까 어디에서 이거를 만나야 되느냐 할 때 묘안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있는데요.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 출신입니다. 카이스트 교수. 예. 그런데 카이스트 교수의 이 안철수가 카이스트에 몸담았던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안철수하고 잘 아는 사이인 거지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아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저 강남에 우리 매형 집에 가시죠. 내가 미리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서로 교수할 때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뭐 이렇게 낯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 오히려 확인할 때니까 글로 가시죠. 그러니까 그럽시다라고 바로 장제원 의원의 매형 집으로 간 시간이 거의 12시 임박해가지고 11시 반이 넘었고 12시는 안 된 그 시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무려 2시간 반 정도의 이른바 밀고 당기는 뭐 협상이니까 당연히 작은 부분에서는 밀당이 있었겠죠. 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웬만한 게 다 됐으니까 이제 합의문을 쓰시죠. 라고 합의문을 쓴 거는 바로 이태규 이른바 안철수 쪽에서 합의문을 초안을 그러면 작성을 하겠다. 라고 초안을 작성을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이 인수위부터 그러면 함께 참여를 한다.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과학기술이 우대받는 그런 그 정책으로 나간다. 이런 이제 세부 항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초안이 작성이 되고 이게 그 집에서 나온 시간이 4시쯤 된다고 그러네요. 4시쯤. 4시쯤 그 집안에서 다 철수를 하고 초안을 작성한 것을 문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보냈는데 윤석열 후보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더니 전체적으로 방향이 맞으면은 이 작은 거에는 꼬투리 잡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라고 바로 안철수 쪽에서 하는 공동정부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죠. 네, 이렇게 바로 4시쯤에 이제 완전 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각 당에서는 4시쯤에 타결을 하고 뭐 이거 빨리 끌 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다 아유 너무 늦다. 또 지방 그 일정도 있으니까 9시로 하다가 아유 그러면 그냥 8시로 합시다라고 10시에서 9시에서 8시로 시간을 그냥 대폭 당긴 것이죠. 어차피 합의한 이상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할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시 반부터 이제 문자 메시지가 막 갔다는 겁니다. 그 당직자들한테 자 단일화 타결 그리고 8시에
국회 그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자, 이 관련 부서는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론 매체에 전달이 된 게 5시 한 50분쯤, 네, 6시 조금 못 돼서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6시 넘어서 막 이제 속보가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어젯밤에 TV 토론할 때, TV 토론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다르게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설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넥타이 얘기도 제가 하겠습니다만 넥타이도 왜 둘이 같은 색의 넥타이를 메고 오지 하는 것도 눈썰미 있는 분들은 저게 뭐 무슨 시그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가 지금 메고 있는, 저도 일부러 이걸 골랐습니다만은 요 땡땡이가 없는 요 붉은 계통의 넥타이를 똑같이 메고 왔죠. 이것도 이따가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바로 그렇게 4시 반까지 아주 급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007 영화를 뺨칠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전개이 됐다. 네, 그러고 뭡니까? 이 초안 작성은 네, 안철수 쪽에서 쭉 초안을 작성을 하고 윤석열 쪽에서는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다. 예, 뭐 세부적인 거는 아마 이 안철수 쪽에서 하고 싶은 거를 더 많이 냈겠죠. 더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합의문 그 사람들과의 왔다 갔다 한 거에 무슨 뭐 총리, 장관 뭐 이런 거까지는 들어있지는 않겠죠. 그건 어차피 만약에 들어있으면 또 반작용 이런 게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하는데도 초안 작성한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작성을 했겠죠. 그런데 어차피 단일화 타결이 돼야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는 서로 완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니까 오케이. 자, 두말 없이 바로 그럼 통과를 시키자라고 해서 4시 반쯤에 초안 완전 타결, 그다음에 8시 기자회견,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잡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젯밤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의 약 6시간 동안 007 작전 드라마가 펼쳐진 건데요. 참 그 전에 이 여러 가지로 될 뻔하다가 또 이 파통을 하고 이 파국을 맞고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드라마가 끝까지 이게 작품, 성과를 거둘까 하는 것들은 여의도에 있는 정치 전문가들도 사실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 그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저랑 같이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단일화 협상은 3월 9일 선거 바로 직전까지 3월 7일이나 8일까지도 타결될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다. 불씨는 뭐 당연히 상존을 하고 타결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게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타결화가 100% 확신한다. 이렇게는 정치는 생물이니까 얘기를 못 합니다만은 하루 전 또는 이틀 전까지 아주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전까지도 단일화는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나와가지고 이 득실 계산, 정치는 어차피 정권 잡는 게 최종 목표고 또 자당 또 자기 후보의 득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따로따로 나와서 얻을 득과 잃을 실을 계산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네. 반대로 단일화를 타결을 하면은 그때의 얻을 득과 잃을 실을 따져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는 감정 싸움으로 그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까지 했죠. 하도 안철수에게 단일화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압력 전화, 압력 문자 메시지가 3만 개 넘게 왔다고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그 짓을 하고 있는 당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그 험한 얘기를 하면서 진짜 단일화는 물 건너 갔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도 있었습니다만은 막판까지 하루 전까지도 단일화는 분명히 불씨가 다시 폭발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물론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른바 이해 득실을 따진다면은 분명히 두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안철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이 단일화를 깨면서 정권 교체를 가로막는 오히려 장애물이 됐다라고 하는, 예,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아마 엄청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갔죠. 어차피 타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안철수라든가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작용을 합니다. 그 작동 원리에 이 경제적인 돈이라는 그런 것들도 무시를 못 합니다. 실제로 지금 돈이 최소한도 530억까지가 쓸 수 있죠. 선거 경영제로. 예, 500억 정도가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안철수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제대로 선거운동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당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당비를 80억을 내긴 냈는데, 이게 또 막 구설수가 오르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당연히, 이 작동이 된 그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에 대한 양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떨어져가지고 거의 지금 5% 6%까지 떨어져, 한참 때 18, 19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지금 점점 떨어져가지고 5%, 6%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푼도 보전을 못 받습니다. 예, 10%를 득표를 해야 절반을 받고, 그 다음에 15%를 득표를 해야 전체 선거 공영제에 타당한, 예, 지출은 다 100% 다 보전을 받죠. 그런데 10%는커녕 지금 7, 6, 5, 4 떨어지기 계속 그 악순환에 빠졌으니까 이거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다. 그리고 돈을 지금 100억, 200억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런 그 여러 가지 작동 요인이 일이 나타났겠고, 이런 6시간에 걸친 아주 극적인 007 작전을 통해서 성사가 된, 네, 사항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송복령님, 씨님, 예순이호님, 자쿠라님, 네, 테네시님, 마귀는 풍선처럼 크게 보이지만 실 가진 바늘 하나에 꺼진다. 풍선처럼 크게 마귀가 보이지만 실 같은 바늘, 그렇죠. 실 같은 바늘로 톡 치면은 거대하게 부풀어오는 풍선도 바람을 꺼진다 하는 그런 얘기네요. 네. 꿈만한 철수는 꿈이 너무 야무졌다. 사는 길은 하늘궁으로 가라, 우리 재선님, 김재선님. 네. 안철수 낙마 2달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네. 또 노래고요. 오늘따라 누가 더 멋있다고 또 슈퍼맨님이 또 덕담을 해주셨네요.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방송할 때하고 똑같죠? 네, 그 얼굴이 어딜 가나요? 얼굴 똑같고 머리 스타일 똑같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가 바뀌었네요. 네, 와이셔츠는 제가 매일 갈아입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오늘 이 넥타이는 제가 일부러 이런 컬러를 골랐다고 그랬죠? 왜? 안철수, 그 다음에 윤석열, 예, 어제 TV 토론회 때, 이 땡땡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계통의 넥타이를 입고 와가지고, 저렇게, 똑같이 하는 게 뭐가 이 복선이 있나라고, 이 눈썰미 있는 분들은,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지금 이런 급반전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걸 예상을 당연히 못했겠죠. 007 심야 영화 007 작전을 방불케 한 그런 상황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제발 좀 안철수가 버텨줬으면 하면서 안철수에 대해서 러브콜을 계속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안철수의 공약은 우리 당으로 올 때 더 잘 실현될 수가 있다. 과학기술 부국강병의 나라로 가는 게 민주당과 헤라가 똑같다라고 하면서 러브콜을 많이 보냈는데, 자,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거에, 예, 역풍을 불어서 지지층을 총결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상당히 단일화가 결국은 됐구나. 그러면 여기서 무슨 윤석열을 또 이렇게 아주 집중 공격하고 안철수를 공격하고 하면은 그게 이른바 중도 표심을 자극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총결집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역풍을 불어서 지지층을 총결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희망사항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일화는 야합이라는 얘기도 아주 강렬하게 했죠. 예, 단일화는 야합이다. 이건 뭐 아주 늘상 따라붙는 하나의 수식어입니다. 상대방, 나 빼는 상대방이 단일화를 하고 합친다면은 그건 야합이다, 정치 야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만감한 민주당이 단일화를 야합으로 몰아치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당연하게 저게 지금 아주 고정 스테레오 타입으로 저렇게 반응을 되는데, 자, 역풍을 불어서 지지층이 총결집될 것이다. 요거는 그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역풍이 불어서 지지층이 총결집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례가 있죠. 맞습니다.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 시에 어떻습니까? 정몽준 하루 남겨놓고 정몽준 후보가 지지 철회를 했습니다. 지지 철회. 예, 지지 철회를 한 사유도 제가 11시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동 유세, 마지막 유세에서 버젓하게 정몽준이 옆에 서 있는데도 여러분 노무현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정몽준이 그래 이제 내 이름을 부를 그럴 그 심산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노무현 다음에는 바로 저기에 서 있는 추미애와 그 옆에 서 있는 정동영이 버티고 있습니다. 제 다음에는 추미애와 정동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지막 명동 유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청와대에 보내주시면은 제 다음에는 저기에 서 있는 추미애와 정동영이 다음 주자로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몽준 입장에서는 어라? 이것들 봐라. 실컷 단일화를 해줘가지고 몸짓을 키워줬더니만 나는 쏙 빼고 추미애와 정동영을 불러 세워서 이렇게 더 키워주네 하면서 정몽준이 그때가 이제 이른바 머리가 확 돌았다고 그러죠. 예, 시쳇말로 뭐 꼭지가 돌았다고 그러나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유세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바로 지지 철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입장에서는 아하, 내가 그때 이 분위기에, 유세 분위기에 쏠려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못했구나라고 이제 막 그 평창동 그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대문 앞에, 근데 문을 안 열어줬죠.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그 심야 그 아주 찬바람을 맞고 2시간이나 그 대선 후보가 이 밖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게 그대로 TV에 생중계가 된 상황에서 바로 노무현에 대한 동정론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민주당 계열을 우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조차 다 결집을 해가지고 다음날 아주 그 장사진을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역풍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몽준이 비토를 내서 노무현에게 아주 결집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 안철수가 저렇게 막판 윤석열 손을 들어준 거면은 우리로서는 참 이게 불행이지만 막판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총결집을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단일화는 야합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지지층 총 결집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이준석도 8시 공개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바로 자신이 특기죠. 페이스북에 딱 떴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환영을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안철수를 그렇게 아주 사감을 내세우면서 안철수는 절대 안 된다. 단일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제 후보끼리 만나가지고 단일화가 타결이 되고 당연히 당대표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 전에 바로 저런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예, 잠깐 읽어드릴까요? 정권교체의 대의를 국민의힘 일원이 되기로 큰 결정을 내린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구성원들을 환영합니다. 조건 없는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합당을 결심한 용기에 감사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혼선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아주 준엄한 또 경고까지 내기를 했군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대통령 선거가 종료된 이후 일주일 이내로 합당에 대한 실무 절차를 마무리해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이제 6월 달에 지자체 선거가 있죠. 지자체 선거에서 정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수록 하겠습니다. 예, 합당은 어차피 이제 당대표의 직인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 내에 합당, 네, 그거를 자신이 진두지휘 처리하겠다.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결코 앞으로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도 이준석도 잘했어요. 맞습니다. 송봉년님 말씀대로 이준석도 막판에 물론 먼저 대세에 쫓아간 거지만 그래도 막판까지 이렇게 목리를 부리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네. 길순배님.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다른 현실. 그렇습니다. 뭐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이고 생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급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단일화 발표 직전 상황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회 말 1점 차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뭐 D-6이니까 당연히 9회 말, 야구에서 이제 9회 말 1점 차 상황이다. 여당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회 말 1점 차 상황으로 우리가 뒤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세를 그렇게 여당의 선대본에서도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 9회 말인데 지금 주자는 2명이 나가 있고 마지막 이 잘 치는 선수가 딱 나가가지고 안타 하나면은 2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역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와중에 안철수와의 단일화라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그게 뻥 터진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 왜 제가 플러스 요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바로 이 결집형산, 민주당의 지금 정몽준 시즌2 같이 총 결집형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죠. 그리고 안철수, 이른바 지지 세력이 5에서 한 8%까지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5에서 8%까지 그 표가 다 윤석열 표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표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절반만 가더라도 즉 한 3에서 5%만 윤석열 표로 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3에서 많으면 7까지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집이 3% 이상 득표율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3%. 1, 2%까지는 결집이 올리지만 3%까지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 뭐 대선이라든가 총선을 제가 뭐 여러 번 겪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결집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2% 정도로 저는 보는데 그러면 안철수의 표가 윤석열로 이동하는 게 최소한도 3에서 5%는 이동이 된다. 그러면은 그 표 계산할 때도 그거는 윤석열에게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제 계산법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승부가 났다라는 그 워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를 여러분과 같이 분석을 해보고 전망까지 해봤습니다.